제 이름은 이성일 교수고요. 뭐 아는 학생은 알고 모르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학과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 학과장은 노상도 교수님이십니다. 제 전화번호가 7601, 그 다음에 아까 조교 7619번,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거기 있는 대로고요.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건 아마 조교 이메일 주소일 텐데,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자료는 다 아이캠퍼스 상에서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교재입니다. 디자이닝 인터페이스라는 그 책이고요. 오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찾으면 나옵니다. 오리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디자이닝 제스처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게 있는데 그 제스처자만 빼면 돼요. 디자이닝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책이고요. 지금 약간 늦게 신청해서 학교 교보 서적하고 외부에 있는 그 서점에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이게 번역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문은 원서로 했고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수업 자료나 모든 머티리얼들은 다 일단 원서로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원서로 공부하는 게 더 이제 뭐 아마 다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번역판은 좀 번역이 약간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게 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다 여기서 영어로 된 원어로 된 용어를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답안지를 쓴다거나 이럴 때 그 번역된 용어를 쓰는 거는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가급적이면 통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서로 공부를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그 강의 계획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3시간짜리 연강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3시간짜리 연강을 다 하겠다 그러면은, 서로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도 1시간 정도는 해야겠죠. HCI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관계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컴퓨터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상호작용이겠죠.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뒤에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이쪽하고 저쪽에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이면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밀당이에요. 밀당은 뭔지 알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인데 사람과 기계가 하는 상호작용은 밀고 당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갖다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 기계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결국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는 요즘에 뜨는 말로 이미 떴죠. 이미 떠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UX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User Experience.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느냐 또는 꼭 새롭지 않더라도 편리한 경험을 하느냐는 이런 것들.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경험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받게 되는 감정, 감흥, 정보의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experience라고 해요. UX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다만 예전에는 Human Machine Interface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기계과에서 온 학생들이 있나요? 오케이. 기계과 학생들은 아마 이 단어가 익숙할 텐데, 예전에는 Human Machine Interaction, 또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인데, 우리는 인터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직후에는 모든 게 다 기계였지만 지금은 정보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기계에 다 컴퓨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머신이 컴퓨터로 대체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기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계가 주이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HMI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계과에서 주로 만드는 거로 돼 있으니까 HMI라는 표현을 아직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 제어 장치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또 한쪽에서 볼 때는 HMI가 아니라 HCI로 보곤 해요.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HCI나 HMI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의 발전 과정은 좀 재밌는데 예전에는 제가 80년대 81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MMI라고 불렸어요. Man Machine Interaction. Man Machine Interaction이었어요. 이게 조금 있으니 HMI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충 알겠지만 여건이 신장돼서 남자만 기계를 쓰냐 해가지고 휴먼 머신 인터랙션으로 바뀌었고 얘가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이제 바뀐 케이스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하거나 정보통신공학 쪽에서는 CHI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컴퓨터가 먼저냐 어쨌든 다 같은 얘기인데 HCI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지금 이 만화는 이것도 80년대의 만화인데 사실은 사파예요. 뉴스위크인가 비즈니스 위크인가 하는 데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그 체스 세계 챔피언입니다. 체스 세계 챔피언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겠죠. 잘 쓰는데 앞에 있는 그 물건은 VCR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VCR이라는 그게 없죠. 혹시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구경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비디오 카세트 그 테이프를 넣고 녹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 쓰는 물건이에요. 다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distinctly remember programming it to record at 4 o'clock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4시에 예약 녹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머리를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체스의 세계 챔피언이 쩔쩔맬 정도로 어떤 기계들은 어떤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기계들은 그걸 조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VCR이 TV와 바로 연결이 됐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조작하기가 쉬웠었는데 어느 날 유선 케이블 TV라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들어오더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이 들어오면 한 단계 거쳐서 오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야겠구나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좀 있으니까 접시가 날라 들어오더니 접시에 붙여가지고 뭘 하려니까 이거는 외계인 거구나 하고 한국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건들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점점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계적으로 복잡해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로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붙으면 붙을수록 물건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HMI 예전에는 별로 현대자동차든 BMW든 제너럴 모터스든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능 좋고 배기량 빵빵 나가고 요즘은 연비가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잘 나가는 차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도 그냥 기어 조작하고 브레이크 페달 잘 밟고 그 핸들링 잘하는 그런 차면 됐는데 여기에 점점 컴퓨터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상당히 큰 이슈들이 전자 제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전자 제어 장치 때문에 그냥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려면은 그냥 미케닉 그런 수리공에 가서 간단히 고치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데 가면 전자장비 때문에
잘 못 고치거나 뭐 오래 걸리거나 수리비가 비싸지는 경우가 많죠. 점점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프로젝트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트예요. 뭐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BMW의 아이드라이브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돌리는 납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만들겠냐.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그 중간적인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간. 여기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걸 인터페이스라는 말로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는 무엇인가를 연결해 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이 낱말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얼굴들 간에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과 컴퓨터의 얼굴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모니터와 사람의 모니터 간에 생기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물체와 또 텐저블한 직접적인 물체들 간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건, 그 컴퓨터를 얼마나 쉽게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또 재미있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얘를 얼마나, 심지어 이런 최스 챔피언이 아니라 일반 필부들도 쉽게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와 사람 얼굴 간의 인터페이스는 그렇다고 단순히 뭐 버튼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그러니까 버튼을 어떻게 나열하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읽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크게 그리느냐, 뭐 이런 게 아니겠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플로우를 계획하고 플랜에서 실천을 하면 어떤 걸 만지고 어떤 걸 어떻게 돌리면 어떤 순서대로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기대라기보다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멘탈 모델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멘탈 모델인데 그걸 세웠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해보니까 됐구나 하는 게 쉽게 나오면 쓰기 쉬운 건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요. 이상하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나 하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글씨와 정보와 그림에 따라 가지고 해봤는데 또 안 돼. 그래서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점점 불안해지면서 뒤로 물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우리 대충 공대생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비공대생들이나 여러분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맨날 그러시잖아요. 뭐 하다가 야 이건 망가질까봐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건드려서 어떻게 될까봐. 사실 어떻게 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그 기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죠? 휴먼 머신 인터랙션, 아까 HMI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예전 교과, 옛날 교과서에 있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휴먼 비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거나 듣고 그것을 인포메이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게 휴먼 파트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은 이런 뭐 버튼이나 나비나 다이얼이나 핸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컨트롤은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뭐 어떻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거 안쪽에 있는 프로세서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작동이 이루어지겠죠.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것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계 사이드고 이게 휴먼 사이드고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이 면이 아까 얘기했던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인데 결국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얘와 얘 간을 매칭시켜주는
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터페이스 사람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은 컨트롤과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것의 외관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다가올 것인지를 플래닝할 수 있게 하는 그 전체적인 플로우를 디자인할 때 그 HMI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모든 거엔 다 컴퓨터가 있다 그랬는데 TV, VCR, 마이크로웨이브, 쿠커, 워싱머신, 히팅, 시큐리티 시스템 전부 다 컴퓨터 칩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도 요즘에 시계에도 저건 안 들어가 있겠지만 시계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시큐리티 시스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같은 걸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칩, 인텔리전트 스마트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포켓에는 이건 옛날 거라서 제가 고쳐야겠는데 이제 PDA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 됐을 거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여러분의 스마트 카드. 요즘엔 카드도 스트립이 대신에 IC 칩이 들어가 있게 됐죠. IC 칩이 들어가면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로닉 카키, 요즘에 스마트 카키 이렇게 누르면 다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거죠. US 메모리, 이것도 컴퓨터. 하여튼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경우에 또는 프로덕트를 만들 때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거 책상 나무로 된 거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게 다 사실 컴퓨터 디자인이고 그 외관과 프로세스와 사용법을 디자인하는 것이 결국 HCI가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모바일 컴퓨터.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분야겠죠. 그래서 모바일 컴퓨터 쪽이 가장 또 HCI에서 중요한 이슈를 갖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PC나 랩톱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PC 같은 그런 것들은 그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어떤 식의 디자인 이슈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고 하는 것들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바일 컴퓨터, 특히 스마트 컴퓨터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애플하고 삼성이 서로 디자인 가지고 또 특허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그 틈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쳐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떤 확실한 그런 디자인 틀이랄까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덜 정립이 됐다라고 우리가 봐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유비쿼터스 인바이러먼트, 옛날에 오프라인 월드인데 옛날에는 전부 다 저렇게 유선 전화를 받고 띵동거리고 축음기 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상에서 그다음에 이 온갖 컴퓨터를 가지고 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심해지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세계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환경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컨트롤을 더 이상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내 컨트롤 영역 바깥에 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건에 있어서 자기가 아주 컨트롤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걸 지배하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순간 불안합니다. 사람은 불안하고 좌절에 빠지고 프러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 자살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의 남녀 관계야. 밀당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마치 동감 안 하는 듯한 표정을 좀. 그건 언제나 그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이 수업들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번 수업 들어올 때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저 교수는 피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여러분이 주도권,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학점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거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컨트롤을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저 시큐리티 시스템, 사실 여기서 뭐 이런 거 저도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회피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쟤네들이 나를 컨트롤하거나 쟤네들이 나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정보가 뭐 새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는 이 컴퓨터가 휴먼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늘 똑같은 휴먼일 텐데 컴퓨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터랙션 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고정해 있는 상수예요. 얘는 변수고 얘는 변수에 따라서 바뀌는 꼭 마치 무슨 방정식 푸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따라서 얘가 계속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자동차였고 이런 PC였고 요즘은 그냥 핸드폰이었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피처폰 같은 그런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좀 있으면 이런 유비쿼터스 인바이러먼트에서의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인터랙션 형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쭉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게다가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모바일 폰 요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4, 5년 전쯤에만 해도 저 폰은 좀 그렇지만 뭐 블랙베리 같은 폰 같으면 멋있다, 팬시하다, 뭐 좋다 그랬고 거기에 뭐 게임이 붙느니 TV가 나오느니 뭐 이러면서 컨버전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컨버전스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이슈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때 이건 잊어버리고 요걸 넘어가는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걸로부터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것인가 그런 걸 어떻게 더 잘 디자인해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다 이런 쪽으로 이미 추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웨어러블 컴퓨터도 한동안 이 컴퓨터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인터랙션 형태도 변화하기 때문에 연구가 되던 그런 분야였어요. 그런데 웨어러블 컴퓨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차세대 컴퓨터로 각광을 받던 그런 분야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PC가 있었고 핸드폰이 있었다가 그 핸드폰이 이제 한참 이제 잘 나가면서 그럼 다음 세대의 컴퓨터는 어떤 형태를 띠겠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을 때 선두주자가 웨어러블 컴퓨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동시에 꼭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컴퓨터 형태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형태 비슷한 거지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는 거 가상현실과 웨어러블 컴퓨터가 동시에 HCI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때 막 각광을 받았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이 두 분야는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컴퓨터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제 앞으로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우리 몸에 붙는 컴퓨터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었던 그런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저기는 안경에다가 아이패드 같은 조그만 아이패드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키보드예요. 이제 들고 다니는 키보드 같은 건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입력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실험적으로만 끝나고 그래서 인터랙션 형태를 조금 변화시키나 어떻게 하나 연구를 했었던 것들인데 그대로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음성으로 입력하는 게 확 다가와서 음성 입력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플라이언스.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 아이패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조금 있으면 전자오븐 같은 데도 컴퓨터가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쿠킹을 잘 못해도,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입력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쿠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지만 여기 있는 거 집안에서 이거 있다가 들고 나가면 여기에 됐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면 화면들이 다 공유되는 그런 그 N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거 이런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까 체스 컴퓨터, 그러니까 체스의 챔피언이 컴퓨터 때문에 골머리 하는 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얘까지 컴퓨터 다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다 컨트롤하고 자유자재로 정보를 옮기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아까 휴먼은 그대로 있고 컴퓨터는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터랙션 방법도 같이 발전을 해줘야 또는 얘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발전하는 대로 그냥 쫙 뻗는 대로 따라서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여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랙션 방법을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맞춰주게끔 얘는 발전하는데 그걸 맞춰주게끔 해주는 것. 이게 HCI에서의 또 UX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계속 나오네. 조금 더. 이건 스페셜 컴퓨터예요. 마찬가지. 저기 있는 건 배. 여러분 파일럿이 그 비행기 안에도 합니다. 비행기 구경한 적 없겠지만 저도 직접 몰아본 적은 없지만 구경을 해봤지만 거기에 다 컴퓨터예요. 다 컴퓨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거 같다. 키오스크고요. 키오스크. 그다음에 여러분 사용하는 ATM기 돈 빼는 데가 다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것들을 시각 장애인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화면을 열어봤자 화면이 안 보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타입 쓰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점자, 그걸 우리가 브레일이라 그러는데 점자가 키보드. 그래서 키보드를 쳐서 입력을 하면 이 사람들은 화면이 필요 없으니까 얘가 음성으로 읽어주겠죠. 그래서 음성 출력이 되는 그런 스페셜한 컴퓨터입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컨트롤룸. 아까 비행기도 얘기했지만 다 컴퓨터인데 자 여기서의 이슈를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이 많은 디스플레이를 다 몽땅 다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어떤 이상을 찾는다는 게 쉬울까요? 이 많은 컨트롤 납들이 어디에 있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그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같은 데서 어떤 이상한 뭐가 작동이 이상해지면은 이 사람은 그걸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 시간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후쿠시마는 아마 지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예전에 체르노빌 소련에서의 체르노빌 사건, 그 다음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미국에서의 원자로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제대로 그 컴퓨터에 여기 있는 거 컴퓨터실 또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파이프에서 가스가 새는 이런 건데 그 파이프라인을 청소하는 용역 직원들이 파이프라인을 청소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제대로 갈 텐데 외국에서는 제 시간 되면 일하다 말고 가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시켜놓고 청소를 했으면 가야 되는데 연결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갔어요.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청소한 시간이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젠 다시 작동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어요. 그래서 가스가 나갔지. 연결됐으면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갔을 텐데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샜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안에 그 시스템에 샌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그냥 당연히 모든 게 적으로 연결되어서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디스플레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다른 정보가 온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동을 시켰으니까 뭔가 어디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상한 징후가 오고 이상한 사인이 오고 뭐 알람이 울리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다른 어떤 작동들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그 대응이 다 소용이 없죠.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폭발을 해버린. 그래서 그 인도에 있었던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아주 하여튼 일본과 같이 하여튼 대참사가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뒤집어 쓰고 많이 죽고 그랬던. 하여튼 이런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HCI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는 HCI에서 다루는 문제가 스마트폰 또는 뭐 스마트폰보다 더 작은 아이팟 같이 작은 데서부터 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이런 센서들 조그마한 것들에서부터 이런 대형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단지 스마트폰 같은 그런 폰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온통 다 컴퓨터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강의 계획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제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라이즈된 제품의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이나 디스플레이의 외관만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흘러가는 것들은 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인포메이션의 구성과 그 인포메이션 구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절차, 그리고 UI, 다시 말하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UI라고 그래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설계 요인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길어졌는데 거기서의 우리가 다루는 핵심적인 것들은 거기 보면 인포메이션의 구성과 흐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 인포메이션이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캐치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자료의 수집 절차라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자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설계 요인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팀 단위 디자인 실습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습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제일 밑에
그 주별 강의 계획에 보면 12주부터 15주까지는 12, 13, 14주까지는 리얼 HCI 케이스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는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스터디를 팀별로 한 4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직접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디자인할지는 아직 제가 정하진 않는데 대충 그 모바일이나 또는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키오스크라고 하면 아까 왜 보여주었던 ATM기라든가 자판기 또는 KTX에서 표 뽑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KTX 그 키오스크라고 실습에서는 플래시 등을 활용해서 실제로 작동되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워킹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금년에 들어오는 2학년들부터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필수 과목이어서 반드시 이걸 이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실습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플래시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래시를 통해서 플래시는 여러분이 익히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그걸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툴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써가지고 워킹 시키는 학생들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든 플래시를 사용하든 그래서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으면은 그 다음 그 화면이 전환된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 그런 게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실습이에요. 보통 산업 디자인하는 학생들도 HCI를 많이 해요. 또 여러분하고 산업 디자인하는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워킹 디자인 툴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제가 아까 보면 자료 수집 절차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게 제가 자료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워킹한 그런 툴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써보라고 하고 그때 사람들이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찰을 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워킹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오는 게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근데 산업 디자인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또는 이런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자 눌렀어 그러면은 이거 눌렀니? 그러면은 이거 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집어넣고 이걸 우리가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페이퍼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종이로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뭘 눌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대생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소한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툴이나 플래시를 사용해가지고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더 많이 가산점을 받는단 말이죠. 하여튼 좋은 인상을 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작동되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HCI 모델과 티오리,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성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 사실은 이 디자이닝 인터페이스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면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로 화면 구성에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적당한 그런 좋은 책이 없어서 저도 많이 고민스러운데, 컨트롤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주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특히 웹페이지에 대한 게 주로 나와 있는데, 아주 비슷한, 결국은, 아까 개면, 그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는 얘기는 충실하게 테크니컬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요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거기 보면 중간고사가 40%고요. 기말고사 40%, 홈워크 리포트, 그룹 디스커션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30%고 기말고사가 40%입니다. 그리고 홈워크 리포트 그룹 디스커션이 아니라 그룹 프로젝트겠죠. 그룹 프로젝트까지가 다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프로젝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고사와 프로젝트는 30%,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40%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룹 디스커션 10%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보너스가 10%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 추천을 하는데 The Art of Innovation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톰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 Art of Innovation. 이건 제가 텍스트북으로 지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 권의 책을 다 읽긴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HCI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이 인터랙션이긴 하지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 결국 이 인터랙션 방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에 해당되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HCI 분야에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한다고 하여튼 같이 일을 하고 또는 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인데 우리는 그렇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진 않나요? 우리는 조금 더 먼저 그쪽이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콘크리트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테크니컬한 것에 적으로 원칙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The Art of Innovation이라는 이 책은 이노베이션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죠. 그런데 창의적이지만 역시 효과적인 디자인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뭐 특출나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HCI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용하기에 편한 그런 특성을 가지지 않은 디자인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못 쓰게 되겠죠. 근데 이 톰 켈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라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아이디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본 학생 있어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어떤 혁신, 특히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의뢰를 하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에 적을 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이 애플을 쫓아가기 위해서 또 뭐 LG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기업들 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소니를 이기게 됐고 애플도 뭐 지금 뭐 서로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100% 모방이었습니다. 소니 거 갖고 와서 뜯고 뭐 애플 거 갖고 와서 뜯은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바꾸는 데 이제 기여하는 그런 컨설팅 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사회에 나가면 듣게 될 그런 회사예요. 그 사람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할 때 필요한 인사이트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형식으로 디자인 문 나가니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핸드아웃에는 굉장히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한테 좀 더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이 교과서는 그 원칙에 토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면을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테크니컬한 면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 테크니컬한 면보다 어떻게 디자인인지 어떻게 HCI를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웹에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이런 HCI를 실제로 밟아나갈 때에 있어서의 그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뭐 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요. 책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 책을 뭐 분석을 하거든 아니면 뭐 리포트를 쓰든 아니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희망하는 조에 한해서 뭐 독서 토론회 하듯이 이거 펴놓고 10%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뭔가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말씀. 이거는 텍스트북은 아니고 이 책이 텍스트북이고 100%의 강의되죠.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프로젝트 30%로 정해집니다. 거기에 10% 보너스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영어로 된 책이고 여러분들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 HCI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자를 내가 도대체 왜 썼는지 나도 도대체 모르겠는데 하여튼 HCI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유저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유저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 그 텍스트북이 필요할 거니까 다음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이 텍스트를 구해서 부지런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대충 진도가 나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 핸드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들은 다 이렇게 나갑니다. 뭐 벌써부터 가방을 싸고 그래. 아직 1시간 밖에 못. 중간고사 8주째 있고요. 팀을 구성하는 거는 대충 4월달이 시작이 되면 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계획에 의하면 12주 제 생각에 모든 게 항상 계획대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13주에서부터는 지금 만약에 이 인원들이 다 듣는다 그러면 4명씩 한 주를 나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여튼 몇 주는 걸쳐야 다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나 13주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12주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통은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프로젝트 발표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프로젝트 발표를 미리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는 팀 구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누구랑 팀을 짤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원한 사람대로 일단 묻고요. 나는 팀은 싫어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혼자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어떻게 될 것인지는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6주 때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게 벌써 가고 싶다는 뜻을 나한테 지금 전달을. 도대체 왜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갈라 그러는 거야. 뭐 도대체 저 교수는 왜 첫 시간부터 하려 그러는 거야. 뭐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의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컨셉추얼 모델. 그래서 디자인 모델은 컨셉추얼 모델 오브 더 시스템 투 비 빌트라고 해서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내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지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요걸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유저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이미지라는 가운데 거는 이제 그 물건 자체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나는 만들 때 당초에 이렇게 쓰게끔 또 이러이러한 파트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강의라고 치면. 그래서 강의를 딱 내놨어요. 또는 물건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듣거나 물건을 보면서 좀 있으면 끝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면 이런 게 나오겠지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얘를 매개로 두고 또는 강의를 매개로 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으면은 뭐 아무 웅성거리는 거 없이 방금 아까 이렇게 딱 접고 다가서 깨끗하게 잘 해결이 됐을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스마트폰 어쨌지? 뭐 딱 줘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정말 간단하게 쓰기 편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또는 디자이너가 자기의 물건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모델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봐서 이해하는 모델이 얼마나 일치하냐 안 하냐가 물건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었냐 안 되었냐를 결정을 합니다. 뭐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도널드 놀만의 모델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비단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도널드 놀만의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널드 놀만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했었는데 애플에서 부사장을 했었던 뭐 그런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초기에 뭐 사실 여러분 다 삼성이 요즘에 따라잡긴 했지만 처음에 보면 애플 제품이 아무래도 좀 잘 만들었고 쓰기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HCI에 제일 처음 시작됐던 것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가 그 텍스트 기반의 MS 도스를 내놨었죠. 그래서 MS 도스를 딱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MS 도스 써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MS 도스를 딱 키면 시꺼먼 이런 색의 칠판에 이런 색의 화면에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예요? dir. 그 다음에 할 게 없지. dir 친나요? 뭐 dir/w 뭐 dir 뭐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오늘 컴퓨터 다 썼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나마 그 다음에 조금 뭘 할 줄 알아요. 뭐 에디트 치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무슨 로터스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조금 나와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dir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cd 점점 넘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증을 느꼈어요. 비서들 같은 사람들 이제 컴퓨터를 딱 써주면 이게 쓰라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깜빡거리는 것을 흑색 화면 뭐 블링크 공포증인가 뭐 그런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는데 그게 빌 게이츠가 사실 한 거였었고 어느 날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스티브는 얘는 순전히 그 기업가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같이 창업한 그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를 통해서 애플이라는 걸 내놨었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애플도 이 사람들의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팔로 알토 뭐 리서치 센터라고 우리가 파크라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 팔로 알토 리서치 센터라는 그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마우스 개념의 뭐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그 모델을 개념을 따갖고 와서 상품으로 성공을 시켰어요. 들이 오늘날 광명을 얻고 컴퓨터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머리 얇고 신드롬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거리는 텍스트 베이스, 커맨드 베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커맨드를 쳐가지고 하는 데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그림 같은 걸 올려놓고 그림에 있는 걸 막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엔 마우스의 버튼이 하나 그냥 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옮기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그걸 디렉트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잡아 끌어야 되니까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하도 경험을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뭐 S펜 같은 걸로 다 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중요한 뭐랄까 지적 발전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우스가 없었으면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은 오늘날의 그 컴퓨터 시스템 환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를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는 데서.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각이 안 들겠지만 애당초에 이게 없이 저런 검은 실판에 있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마우스라는 걸 생각했다. 연결시켜가지고 키보드 대신 얘를 또 하나 연결시켜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에요. 대단하거나 굉장하거나 하여튼 찬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른 그런 발명품인데 얘를 통해서 HCI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CI의 시작은 커맨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처럼 외워서 그냥 커맨드를 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HCI라는 컨셉의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굉장히 일반화됐고 컴퓨터에 딸린 산업도 발전했고 우리가 똑똑해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찮은 마우스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도널드 노만 이거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뭐 데스크탑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이런 거는 얘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나하나씩을 내가 선택하고 끌고 오고 뭐 하게 되냐 하는 요 포인터의 개념과 포인터에 대응하는 이 마우스의 생각, 발명 이거는 정말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골치 아프게 HCI라는 과목이 하나 더 생기긴 했지만 HCI라는 분야가 생기고 오늘날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쭉 오게 된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 HCI가 어떻게 쭉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걸 조금 더 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은 제가 올려놓은 그 PPT 파일만 있으면 되고요. 이 교재는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부터 사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미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